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스터디원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야무지게 인생 공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러분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고령화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 전 인류적 현상입니다. 관련해서 아주 이걸 제대로 알고 싶은 분들은 제가 죽음의 역사라는 책, 앤드류 도이그 교수님의 죽음의 역사라는 책을 아주 강력 추천합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제가 그 책을 보고 완전히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다 보니까 이게 빠르죠. 고령화 속도가 빠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론에서 유튜브에서 뭐 뉴스 댓글로 뭘 쉽게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 망한다 망한다 이런 뉴스 쉽게 보실 수 있는데 그런 의견들도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고 제가 100% 이거는 장담할 수 있는데 망한다 망한다 하면은 그분들 인생만 망하지 대한민국 절대 쉽게 안 망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루어 놓은 것도 많고 앞으로 잘할 것도 많기 때문에 절대 대한민국 쉽게 안 망합니다. 그냥 망한다 망한다 비관적 염세적으로 사시는 분들은 그분들만 발전할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의견에 휩쓸릴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되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고령화가 전 세계적, 인류적, 역사적으로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어떤 추세라면은 그거에 맞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출산, 우리는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것도 올리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고령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고 완벽하게 살아갈 것인가. 이거를 계속 토론을 하고 공부를 한 다음에 실천으로 야무지게 알차게 옮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냥 본능적으로 어떻다?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웬만해서 안 변해요. 그거는 여러분 잘못이기보다는 그냥 DNA에 그렇게 써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인간답게, 여러분이 이렇게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인간답게 산 지는 1, 200년 밖에 안 됐어요. 호모사피엔스 역사가 20만 년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살아있으면 다행인 거야. 왜? 맹수가 막 주변에 돌아다니고 뭐 제대로 된 집도 없으니까 20만 년 동안 막 추워지면 다 얼어 죽고 더우면은 또 뭐 더운 대로 죽고 막 그러니까 어떤 변화 내가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서 몸 변화는 다 두려움이었기 때문에 우리 DNA에 뭐라고 각인돼 있다? 변화는 두려움이다. 근데 이제는 여러분 웬만한 거는 뭐 날씨 추워지면은 보일러 올리면 되고 따뜻한 데 가면 옷 껴입으면 되고 여러 가지로 다 이렇게 대처가 가능하고 결정적으로 맹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변화를 굉장히 유용한 쪽으로 써야 되는데 여러분 DNA에 써 있기 때문에 이거를 거스르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언제 바뀌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 10%는 여러분 위기 의식이 들기 시작하면 이게 아직 현실로 발현은 안 된 거예요. 근데 의식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 변합니다. 이거는 상위 10%죠. 앞서가는 사람들이죠. 보통 나머지 90%는 언제 바뀌냐? 아니 이건 90%도 아니에요. 나머지 40%라고 할게요. 나머지 50%? 이 사람들 언제 바뀌냐? 위기에 직면했을 때, 위기를 진짜 피부로 느꼈을 때, 위기가 현실이 돼 있을 때 그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움직이면 더 괴롭죠. 나머지 40%, 50%는 영원히 안 바뀌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바뀔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얘기 밥 먹듯이 했잖아요. 위기는 기회다. 무슨 이게 명언에서만 이게 뭐 살아 숨쉴 게 아니라 우리 삶에 들어와서 살아 숨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위기가 커지면 어때요? 기회도 커지는 거예요. 우리는 고령화가 누구보다 빨리 되고 있어요. 그거는 거부할 수 없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위기에서 기회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선도적으로 어떻다? 선도적으로 고령화 시대에서 살아가는 솔루션을 잘 찾아내서 삶에 잘 적용한다. 예를 들면 제가 죽음의 역사에서 그거 영국분이 쓰신 건데 뭐예요? 우리나라는 의료비를 쓰는 대비 기대 수명이 높아요. 우리나라는 기대 수명이 미국보다 더 높은데 어떻다? 미국보다 의료 비용은 5분의 1도 안 써요. 이거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으로 전 세계는 의료 비용을 어디다 가장 많이 쓴다? 무조건 치매입니다. 지금도 이제 사망 1위가 다 치매로 이제 바뀌고 있거든요. 나라마다 바뀌고 좀 뭐 시간차가 있겠지만 뭐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심장질환은 쭉 다 죽음의 역사에 나온 얘기들이죠. 심장질환 때문에 사망률이 그게 1위였는데 그거는 뭐 의료기술의 발달로 많이 줄어들었는데 치매는 그냥 미친 듯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아주 나쁜 습관 하나 우리 같이 고치자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냐?
이거는 와다 히데키 일본 정신과 교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결국엔 나이를 먹으면은 어느 순간에 노인이 되겠죠. 뭐 노인도 여러분 근데 상대적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60대 노인이 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70의 노인이 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80의 노인이 되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유재석 씨가 이제 뭐 6년 7년 지나갔고 60이 됐다고 쳐요. 그때 유재석 씨가 노인처럼 보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노인의 어떤 그런 일반화 개념처럼 보일까요? 저는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요. 그 누구죠? 그 목소리 좋은 여자 DJ분 그 최하정 씨. 그분은 아마 60 넘었을 거예요. 그분을 누가 노인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이것도 다 상대적인 겁니다. 근데 노인이 되죠, 결국에는. 이거는 뭐 순리입니다. 그렇죠? 어느 시점에 노화가 확 오겠죠? 근데 여러분 이 와다 히데키 교수님에 따르면은 이제 우리가 노인이 되었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거 하나가 있대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뭐냐면은 의욕 저하.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이거 되게 이제 중요한 얘기 갑니다. 의욕 저하. 그러니까 여러분 의욕 저하는 노인뿐만 아니라 뭐 10대 친구들도 뭐 젊디 젊은 10대, 20대 친구들도 저도 뭐 20대 때 아유 다 하기 싫어. 다 때려치고 싶어. 하기 싫어. 의욕 저하 생기죠. 근데 그거는 우리 감정에서 오는 거고 노인의 의욕 저하는 조금 달라요. 두 가지가 뿌리가 있대요. 하나는 호르몬의 감소, 하나는 전두엽의 노화. 여러분 전두엽이라는 거는 우리 뇌의 여러 파트가 있잖아요. 가장 우리 뇌 중에 발달이 그러니까 완성이 나중에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전두엽이 이제 논리적 사고, 이성적 사고 이런 걸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담당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게 완성이 20대 넘어가서 되다 보니까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뭐 이렇게 덩치는 다 어른같이 컸어도 막 되게 미숙한 의사결정 내리는 이유가 전두엽이 아직 충분히 성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전두엽은 여러분 와다 히데키 교수님 제가 이제 얘기를 한 거 들어보니까 그거예요. 40대부터 이제 이렇게 기능의 노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대요. 그러면서 이게 기능이 쭉 떨어집니다. 쭉 떨어져요. 쭉 떨어져요. 그래서 언제 급격하게 떨어지냐? 이게 70대 때 확 떨어진대요. 그래서 전두엽의 기능의 퇴화는 그냥 의욕 저하랑 그냥 아주 상관관계가 매우 높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욕 저하는 뭐예요? 우리의 기분 문제, 의지 문제인데 노인은 내가 생물학적으로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의욕이 저하가 되는 거예요. 의욕을 내려고 해도 낼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이제 남성분 같은 경우는 테스토스테론 같은 남성 호르몬이 분비가 덜 되기 때문에 의욕이 저하가 됩니다. 의욕이 저하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 말에 따르면은 습관을 잘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정말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습관적 눕기예요. 이게 습관적 눕기가 이렇게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뭐 이제 70에 굉장히 위험해지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겪어봐서 알거든요. 뭐냐면은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구보다 잘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노인이 되셔서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상이에요. 부상. 왜냐면은 부상 때문에 이렇게 오래 누워있죠. 오래 누워있죠. 우리 예를 들면은 뭐 50대까지만 해도 뭐 10일 누워있는다고 뭐 그러니까 뭐 젊으면 확실히 유리하겠죠. 근데 이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 뭐 이렇게 수술이나 아니면 어떤 병 때문에 오래 누워있죠. 그게 일어나려 그러면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 누워있는 순간 많은 게 망가져요. 많은 게 망가져요. 저는 그걸 어떻게 느꼈냐면은 저는 40대 초반밖에 안 됐지만 저는 여러분 남성 호르몬 수치를 쟀을 때 60대, 70대보다도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노인이었던 거예요. 호르몬 관점에서는. 저는 정말로 정신력으로 버틴 케이스예요. 근데 제가 기흉이랑 다른 큰 수술을 2개를 해보니까 와 이게 수술을 하고 뭔가 제가 옛날에도 그래도 그거 디스크 시술도 해서 하루 이틀 입원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뭐 쌩쌩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신마취, 하반신마취 이런 거 하고 나면은 회복이 굉장히 어려워요. 회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습관적 눕기가 여러분 계속 습관화가 돼 있으면 70에 가서도 누울 거 아니에요. 그쵸? 70에 가서도 누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노인인데 자꾸 여러분 누워있죠? 그럼 더 빨리 늙습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뭘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부상을 조심해. 왜? 이렇게 누워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노화의 속도가 빨라진다니까요. 근데 나는 부상도 아닌데 습관적으로 누워있어. 습관적으로 누워있어. 그럼 어떻죠? 그냥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최악의 습관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부지런히. 그래서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그 습관은 정말 악순환의 시작이에요. 왜? 반대요. 내가 뭐 스트레칭도 자주 하고 활기차고 막 많이 움직여.
그러면 여러분 어떻죠? 우리의 뇌를 발달시키는 최고의 방법이 뭐가 있죠? 운동입니다. 뇌는 여러분 뭘 위해서 존재하죠? 뭐 여러 가지를 위해서 존재하지만 우리 동물이 여러분 뇌가 있잖아요. 식물이랑 다른 게 뭐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비약을 많이 보태면은 뇌는 진짜 움직이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 뭐지? 그 무슨 말미잘인가 그 일치월장에 썼는데 성게인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그 고정이 되면은 그 뇌 다 없애버리죠. 그러니까 그만큼 뇌는 여러분 움직임이랑 관련이 많이 있어서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내가 많이 움직이면은 뇌에 자극이 많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눕기랑 만약에 나는 습관이 뭐예요? 나는 그냥 눕기가 습관이야. 눕기가 습관이야. 그런 사람이랑 나는 습관이 뭐예요? 나는 습관적으로 스트레칭을 하고 그냥 뭐라 그럴까 팔굽혀 펴기 하고 계단 오르기 좋아하고 이게 습관이야. 이게 습관이야.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이제 70부터는 그냥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저희 아파트에서 저는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면은 사람들이랑 대화를 자주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대화를 안 나눠본 할아버님이 이렇게 타신 거예요. 근데 딱 봐도 누가 봐도 나이는 많을 것 같지만 너무 정정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너무 쌩쌩하셔. 걸음도 너무 빨리 걸으시고 너무 좀 이렇게 튼튼하셔요. 그래서 어르신 그러니까 죄송한데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왜요? 너무 건강하신 것 같아서 82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어때요? 82인데 꼬부랑 할아버지가 된 분들이 있고 82인데도 손주 학교 다 보내고 자기 일하시고 심지어 뭐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집필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취미 활동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완전히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떻게 준비하냐.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누워있으면 어때요? 활동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습관이 연결이 돼서 70대에 내가 눕는 습관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습관은 한번 잡혀버리면은 그걸 70에 여러분이 바꿀 수 있을까요? 이거는 50, 40, 30대부터 미리 바꿔버려야 되는 습관인 거예요. 바꿔버려야 되는 습관인 겁니다. 왜? 많이 움직여야 저는 여러분 그래서 남성 여러분 테스토스테론이 낮기 때문에 저는 그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고 주사를 맞고 있어요. 이게 몇 번 맞아야 된대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다 연결되는 거예요. 주사만 맞는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환자분 근육을 키우셔야 됩니다. 근육에서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주사 맞으면서 근육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근육을 키우려고 오늘도 저는 지금 근력이 너무 없고 아예 저는 여기가 뭐 70대 할아버지 웬만한 그러니까 60대 우리 아버지보다 근육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릎 꿇고 무릎 대고 팔굽혀 펴기 3개 하는데 또 손목이 아파. 그러니까 제가 이 관절 질환이 노인분들이 여러분 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다 30대 40대 때 미리 겪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거 촬영하기 전에 무릎 대고 팔굽혀 펴기 5개 했어요. 5개. 최근에 그 수술을 해서 그 타격이 또 너무 컸어요. 올라오고 있는 시점에 찬물을 끼얹었어요. 근데 저는 위기는 기회다. 일찍 이런 거를 40대 초반에 알았기 때문에 뭘 조심해야 되는지 되게 뼈저리게 깨달았고 아직은 이제 팔팔하게 할 수 있는 40대 50. 그 다음에 준비를 잘하면은 다른 사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되게 뭐랄까 젊게 보낼 수 있는 60대는 계속 준비를 잘해서 70대 때 저는 제 인생의 전성기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70대 때. 뭐 예를 들면 일도 열심히 할 거고요. 뭐 구경도 많이 다닐 거고요. 고 작가님이랑 게임도 많이 할 거예요. 70대 때. 너무 좋아요.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 뭐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의욕저하. 의욕저하는 뿌리가 뭐다? 호르몬 감소와 전두엽의 노화, 퇴화. 그러면은 이거를 가속화시키는 나쁜 습관이 뭐다? 노인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습관이 뭐다? 눕기. 그 다음에 이 눕기는 노인 때는 정말 가지고 있으면 정말 나쁜 습관인데 지금 갖고 있어도 나쁜 습관이고 왜? 이거는 우리가 운동을 안 하면 우리의 뇌는 늙을 거고 근육량도 줄어들 거기 때문에 다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은 뭐다? 진짜 어떤 만병통치약보다도 환상적이다. 저 오늘도 계단 오르기 2번 했거든요. 저는 이거 여러분들한테 좀 이제 나중에 이제 2주차 때 한번 기록을 다 보여드리면서 한번 싹 썰을 풀면서 또 한 1000명, 2000명 또 계단 오르기의 세계로 인도를 할 건데 너무 좋아요. 저는 이 계단 오르기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한 거는 사실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 11일 된 것 같거든요. 하루도 안 빼먹었는데 뭐 몸에서 느껴질 정도예요. 이걸 강도를 좀 올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막 끌어오를 정도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추세 속에 살고 있다? 고령화라는 뭐 인류적 어떤 거대한 흐름에 살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 대한민국 사람들은 빨리 이거에 적응해서 우리의 70은 다른 나라의 70이랑 그냥 상대도 안 되게 슈퍼 울트라 건강한 70으로 만들자. 그러면은 생각보다 고령화를 그렇게 겁낼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뭐 여전히 그래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왜냐면 뭐 이렇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이랑 밥 먹으면서도 식사를 하면서도 근력 운동을 두 분이 하셔야 되는데 어제 식탁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근력 운동 뭐 하고 있어? 엄마는 그거 한대요. 그러니까 올해로 이제 한국 나이로 68이시거든요. 그거예요. 이게 그 무릎이 안 좋으시니까 싱크대를 잡고 스쿼트를 하고 계신데 너 우리 엄마 100점이네. 제가 그랬어요, 전화로.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되게 똑똑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많이 살리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 운동 같이 하자 그래서. 허리 운동도 시키고 다 해갖고 브릿지 시키고 하셔갖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 엄마 아빠는 뭐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다 되게 건강하세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당연히 할머니 할아버지지만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알고 있는 그런 노인의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다 열심히 이런 걸 좀 생활을 하셔갖고 저는 저희 아버지는 한국 나이로 69신데 69이신데도 뭐 현역으로 그 어느 때보다 일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고 대인관계도 너무 좋으시고 그러니까 잘 준비한 사람의 미래는 다르다. 노인이 되면 어떻다? 의욕주화는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전두엽과 호르몬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습관 중에서 정말 칼같이 쳐내야 되는 게 뭐다? 습관적 눕기다. 아셨죠? 오늘 이것만 아셔도 됩니다. 습관적 눕기. 그러니까 이 영상 보고 다 잊으셔도 돼요. 이제 벌떡 일어나셔서 습관적 눕기를 조금씩 없애보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걸 계속 리마인드 할 겁니다. 아셨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